옛날 옛적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 최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돈이 어찌나 많은지 집이 궁궐처럼 크고 매일 고기 반찬을 먹어 얼굴엔 기름이 줄줄 흘렀지요. 헌데 그 막대한 돈이 이리 만든 걸까요? 최 씨는 아나무인의 괴팍한 성격인데다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져야 두 다리 쭉 펴고 잠을 잘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을 사람들은 사또보다도 최 씨를 더 무서워할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꽃잎은 휘날리고 오랜만에 최 씨의 욕구가 솟구쳤지요. 기름 사세요. 마을 골목골목을 돌며 기름을 팔던 정이는 남녀노소 다 넋을 놓고 바라볼 만큼 대단한 미인이었는데요. 최 씨의 눈에도 그런 정의가 참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낯짝은 달처럼 곱고 몸선은 굴곡진 것이 보기만 해도 아랫도리가 묵직해지는 것이었지요. 안 되겠습니다. 당장 그녀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덕수야, 당장 저 여인을 데려오거라. 예, 나리. 머슴 덕수는 후다닥 튀어나가 정의를 불러 세웠지요. 잠깐요. 나리가 부르십니다. 나리 말만 잘 들으면 평생 기름은 안 팔아도 되니 함께 가시지요. 아니, 얼른 데려가야 최 씨의 예쁨을 받는데 이 여인은 왜 어리둥절한 표정만 짓는 걸까요? 덕수는 답답한 마음에 정의의 소매를 끌었지요. 사실 정의는 오늘따라 기름이 잘 팔리지 않아 옆 마을로 넘어왔던 터라 최 씨가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최 씨의 집에 서 있는 것이었지요. 대체 이 영감은 저를 왜 부른 것일까요? 기름을 사려는 건 아니신 것 같고 왜 부르셨습니까? 최 씨는 터벅터벅 다가오더니 대뜸 얼굴을 들이대고 말했습니다. 그 짝 때문에 아까부터 아랫도리가 뻣뻣해 아플 지경인데 이걸 그 짝 아니면 누가 잠재우겠어. 아니 이 상스러운 말을 이리 대놓고 말하다니요. 정희는 깜짝 놀라 기름병을 죄다 떨어뜨릴 뻔했지만 그럼 또 저를 얕잡아 보지 않겠습니까? 손을 꽉 쥐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맞받아쳤지요. 저는 이미 혼이 난 임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시지 마시지요. 누가 마음을 나누자 했는가? 아랫도리만 잠깐 넣었다 빼는 것인데 서방이 어찌 알겠소? 아, 최 씨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정희의 손목을 잡고 방으로 질질 끌고 가는 것이었지요. 이대로 가면 진정 범해질 것 같은데 어찌해야 할까요? 그때였습니다. 에잇! 정희는 최 씨에게 기름을 뿌려버렸습니다. 뒷일이 무서웠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이 영감 밑에 깔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정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습니다. 머슴 덕수가 쫓아가려 하니 최 씨는 가만두라 하는 것이었지요. 무서운 줄 모르고 꿈틀대는 것들은 더 고통스럽게 괴롭혀 주어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래, 조만간 또 보자고 기름장수. 한편 정희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요. 머슴들이 쫓아올세라 숨죽이며 있는데 눈물이 줄줄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신세가 너무 초라한 것이었지요. 정희는 15의 조실부모하고 병든 사내의 집에 팔려갔지요. 이 병든 서방은 마음도 병들었는지 하루하루가 아주 지옥이었답니다. 서방은 1년도 안 되어 세상을 떠났지만 시부모도 참 못살게 굴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사내들은 저를 한번 눕혀보겠다고 떠들어대고 여인들은 저를 시기질투해 대는데 아무도 제 편이 없었지요. 그저 외롭게 살아가던 중이었답니다. 헌데 이번엔 또 웬 미친 영감 하나가 운우지정을 나누자고 하니 이 속상한 마음을 말할 데도 없어 더욱 서러운 것이었지요. 정희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아무리 기름이 안 팔려도 최 씨의 마을엔 절대 발걸음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마주치면 대참사가 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정희의 머릿속에서 최 씨가 잊혀져 갈 때쯤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정희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잘 지내셨는가? 아니, 왜 최 씨가 여기 있는 것일까요? 기름 냄새가 몸에서 안 없어지니 그짝 생각이 나서 미치겠어. 오늘은 뿌리지 말고 직접 발라주면 안 되겠어. 아무렴 최 씨는 놀란 정희에게 다가와 바지를 내리는 것이었지요. 그의 물건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좀 발라주시오. 정희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 씨의 소름 끼치는 눈빛은 온몸을 굳게 만들었지요. 커다란 눈엔 금세 눈물이 차올랐고 몸은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 씨의 물건이 정희의 손에 닿은 것이었지요. 기다랗고 축축한 것이 손에 닿자 정희는 정신이 번뜩 들지 않겠습니까? 급히 뒤를 돌아 가게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무서운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흘러 벅벅 닦으며 달렸지요. 다행히도 최 씨는 바지를 벗고 있었던 터라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가게 한편에 쪼그려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은 어찌 안 것일까? 가게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움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이었지요. 바람에 문소리가 날 때마다 깜짝 놀라니 한숨도 못 자고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정희는 두려움 속에서도 길을 나섰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밥을 굶어야 하니 매일 기름을 팔아야 했지요. 그렇게 골목골목 기름을 팔고 가게로 돌아왔는데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발 없어라 빌고 또 빌었건만 최 씨가 떡하니 가게에 앉아 있는 것이었지요. 어제 손으로 해주니 참 좋았다오. 오늘은 넣었다 뺐다 하면 안 되겠어. 이 영감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손으로 해주다니요. 오늘은 또 뭘 한다니요. 목소리는 어찌나 큰지 주변에서 웅성대기 시작하는데 기댈 곳도 도망칠 곳도 없어 딱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지요. 진정정을 나눠야 끝나겠구나. 결국 정희는 체념한 채로 최 씨와 함께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죽고 싶어 미칠 지경인데 최 씨는 흥얼대며 쫄래쫄래 따라오는 것이었지요. 뭐가 저리 좋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것일까요? 정희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고 누웠습니다. 최 씨는 침을 질질 흘리며 정희의 위를 올라탔지요. 얼마나 갖고 싶었던 여인입니까? 단단해진 물건을 깊숙한 곳에 쑥 밀어 넣으니 짜릿해도 이리 짜릿할 수가 없었지요. 온몸에 땀이 줄줄 나도록 몸을 흔들어댔습니다. 반면 정희는 터져나오는 신음을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제발 오늘이 끝이길 바라며 눈을 질끈 감고 버텼지요. 하지만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최 씨는 정희를 찾아왔습니다. 없는 살림의 집과 가게를 옮겨보아도 최 씨는 악착같이 찾아내고 더 잔인해질 뿐이었지요. 그러니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정희는 점점 피폐해져서는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었지요. 그렇게 2계절이 지난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아니 이번엔 또 누구랍니까? 웬 처음 본 사내가 안절부절 못하며 제 집 마당에 서 있는 것이었지요. 저를 어디론가로 끌고 가는데 이젠 반항할 힘도 없었지요. 사내의 발걸음은 깊은 산속 어느 오두막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저를 최신의 머슴 명철이라 소개한 그는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긴 나리가 절대 모르실 거예요. 라는 것이었지요. 이 사내의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정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를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정희의 오두막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처음엔 최 씨에게 들킬까 두려워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명철이는 그런 정희의 마음을 잘 아는 듯 매일같이 찾아와 최 씨에 대해 알려주었지요. 하루하루가 평안했습니다. 2발 뻗고 편히 자는 것도 오랜만이었지요. 오두막은 좁고 추웠지만 최 씨가 찾지 못하니 그 어떤 부잣집도 부럽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 명철의 도움으로 가게도 새로 구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정희는 지옥 같던 최 씨의 소나기 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명철이 오두막을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최 씨 얘기를 하던 그때, 명철이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것이었지요. 쥐가. 낮에 일을 무리해서 그런지 다리에 쥐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근육이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였지요. 정희는 화들짝 놀라 명철이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명철이는 어찌나 아픈지 정희를 확 껴안는 것이었지요. 잠시 후 명철이는 조용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번엔 또 가슴이 난리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희를 껴안고 있다니요. 그동안 애써 무시해오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철은 처음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두막을 찾았지요. 헌데 자주 보다 보니 정희를 보면 괜스레 설레고 몸이 달아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정희를 사랑하게 된 것이었지요. 정희 또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아까부터 명철이가 저를 어찌나 세게 껴안고 있는지 가슴이 두근거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지요. 정희도 처음으로 제 편이 되어준 명철이를 남몰래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둘은 쥐가 잠잠해졌음에도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라, 입까지 맞추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그날 밤 정희와 명철이는 뜨겁고 또 뜨겁게 사랑을 확인했답니다. 추운 겨울날 온몸이 땀에 젖을 때까지 한 몸이 되었지요. 다음 날 일을 마친 명철이는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정희를 얼른 보고 싶었지요. 헌데 아까부터 느껴지는 이 찝찝함은 무엇일까요?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지요. 명철은 빠른 걸음으로 골목에 들어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와 저를 찾는 것이었지요. 어라, 쟤는 머슴덕수 아니겠습니까? 날 왜 쫓아오는 것이야? 덕수는 놀란 듯 하더니 이내 얼굴을 구기고 소리쳤습니다. 명철이 너 그 계집 집과 가게를 나리한테 턱턱 갖다 바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숨겨주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최 씨에게 정희의 집과 가게를 알려준 게 명철이라는 것일까요? 명철이는 덕수의 말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은 이러했지요. 사실 명철은 최 씨가 가장 아끼는 머슴 최 씨의 신복이었습니다. 정희의 집도 가게도 이사한 집도 모두 다 명철이가 뒤를 캐고 알아낸 것이었지요. 심지어 정희뿐만 아니라 그간 최 씨가 해온 모든 못된 짓들을 돕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최 씨의 신복이 된 건 다 이유가 있었지요. 명철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어지러질했습니다. 선하고 순수한 정희와 사랑에 빠져 제 과거를 잊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정희가 제가 한 짓을 알게 된다면 저를 증오할 것이 분명한데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일단 덕수의 입부터 막아야 했습니다. 덕수는 최 씨의 사랑을 받는 제 자리를 호시탐탐 넘보던 자였지요. 하여 제 뒤를 캔 게 분명했습니다. 내 올해 안으로 머슴이를 관둘 테니 제발 나리와 정희에게는 말하지 말아줘. 신복 자리를 덕수 너한테 넘겨줄게. 다행히도 덕수는 그저 지켜보겠다고 당부하며 돌아갔지요. 명철은 복잡한 심정으로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저를 기다리다 잠에 든 것 같았지요. 정희를 바라보는데 왜 이리 눈물이 나오는 걸까요? 한참을 울다가 차마 정희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추운 겨울이 지나 다시 봄이 올 때까지 명철이는 오두막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정희가 아주 안달이 나지 않겠습니까? 최 씨에게 걸려 어찌 된 건 아닐까. 명철이 걱정에 잠도 못 잘 정도였지요. 정희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명철을 찾기 위해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요. 최 씨에게 들켜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명철이가 잘 있는지만 확인하면 됐지요. 이젠 저가 명철이를 지켜주고 싶었답니다. 아, 하늘 신이 도운 걸까요?
명철이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으니 정희는 마음을 놓였지요.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옆에 최 씨가 있는 터라 가만히 바라보는데 어라, 둘 사이가 꽤나 친밀해 보이는 것이 보통 머슴과 주인 사이 같지가 않습니다. 아, 정희는 갑자기 머리가 띵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을 나눈 다음 날부터 명철이는 오두막에 오지 않은 것이었지요. 설마 명철이도 저와 정을 나누려고 접근했던 것일까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웃으며 떠드는 둘을 바라보는데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였지요. 그때 누군가 정희를 잡아당겼습니다. 머슴 덕수였지요. 가뜩이나 복잡한데 얘는 왜 또 저를 끄는 것일까요? 둘 사이가 좋아 보이지요? 명철이는 나리의 가장 믿음직한 머슴이지요. 당신의 집과 가게 모두 명철이가 나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명철이를 믿지 마셔요. 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무 말 없이 오두막으로 향했지요. 덕수는 그런 정희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명철이 자식이 머슴이를 관둔다더니 나리에게 더 들러붙지 않겠습니까? 저 계집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 이리 해줘야 했지요. 그날 이후 정희는 이전보다 더욱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저를 고통 속에 빠뜨렸던 작자가 명철이었다니요. 거기다 저와 정을 나누겠다고 사랑하는 척까지 하다니요. 정희는 일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죽은 사람처럼 그냥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미운 명철이가 보고 싶은 것이었지요. 진정 덕수의 말이 사실인 걸까요? 그 시각 명철은 벌써 정희를 잊은 것일까요? 최 씨와 잡담이나 나누고 있었습니다. 옆 마을이 진대감 때문에 난리가 아니랍니다. 돈이 어찌나 많은지 감히 나리와 함께 이름을 올린답니다. 이거 참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겠구나. 제가 항상 최고여야 하는데 갑자기 진대감이란 작자가 나타나니 열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최 씨는 진대감을 골려주고 싶었지요. 진대감한테 어여쁜 부인이 있다는데 부인과 정을 나누시는 건 어떠십니까요? 듣자 하니 진대감의 물건이 힘을 못 쓴다더군요. 역시 똑똑하구나. 부인의 아랫도리를 뺏긴 것만큼 서러운 게 없지. 명철이는 진대감댁 머슴들에게 소문을 내어 최 씨의 물건이 대단하다 알리는 등 최 씨가 진대감의 부인과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답니다. 과연 충성스러운 머슴이었지요. 며칠 후 명철이의 도움으로 결국 최 씨는 진대감의 부인과 정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부인은 오랜만에 뚫린 아랫도리에 자지러지는 소리를 내뱉고 최 씨는 진대감을 이겼다는 것에 황홀에 미칠 지경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것이오? 문이 벌컥 열리고 진대감이 웬 도적들이랑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적들은 곧장 최 씨를 끌고 가 후드려 패고 산에 버려버리는 것이었지요. 최 씨는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데 아무도 저를 찾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해는 점점 지기 시작하는데 팔다리는 도저히 움직여지지 않았지요. 아, 앞에 산짐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짐승밥이 되는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지요. 한편 명철이는 최 씨가 도적들에게 끌려가는 걸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건 명철이가 다 꾸민 일이었지요. 그간 잠도 자지 않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최 씨를 해할 수 있을 만한 작자를 찾아다녔고 진대감이 도적들의 우두머리라는 걸 알게 된 것이었지요. 최 씨의 욕심을 이용해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명철은 오두막으로 내달렸습니다. 아, 너무 늦은 것일까요? 정희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에 물을 흘려보내고 밤낮으로 정희를 보살폈지요. 저도 먹은 것도 없고 잠도 자지 않아 죽을 것 같았지만 정희가 깨어나길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정희가 깨어났습니다. 명철은 무릎 꿇고 빌며 그간 있었던 일을 다 고백했지요.
정희는 최 씨에게 제 집을 알려줬던 명철이 너무 미웠지만 그의 사랑만은 진실이었으니 용서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직 그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둘은 명철이가 최 씨의 집에서 챙겨온 돈을 가지고 아무도 둘을 찾을 수 없는 마을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옛말에 맹귀우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먼 거북이 물에 뜬 나무를 만났다라는 뜻으로 뜻밖의 행운을 만나 어려움을 면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지요. 명철이는 최 씨 때문에 점점 악해지고 정희는 최 씨 때문에 점점 피폐해져 갔었는데요. 둘이 만나게 된 이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엔 최 씨에게서 벗어나 행복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곧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